봄철을 맞아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충남 지역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꽃가루는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분쟁에 놓인 금동 관음보살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으로 부석사는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인근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잠수형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어민에게 발각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수중문화재의 보고로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에서 올해 첫 수중 발굴조사에 착수합니다. 추가 유물 발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남 지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면 창틀에 노란 가루 쌓여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또 외출했다 오면 기침이 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봄꽃이 지는 4월과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길가 곳곳에 노란색 송화가루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꽃가루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창문을 닦아보면 노란 꽃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요. 꽃가루가 놀러가갖고서 병원에 가서 사다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는 주사 병원에 가서 맞았어.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상청에선 매년 4월과 5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0일 충남 지역 곳곳에서 참나무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가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높음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꽃가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이르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4월, 5월, 6월 초순까지 날린다고 보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는 많이 날리진 않는데 참나무와 소나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귀가 시에는 옷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분쟁에 놓인 금동 관음보살상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관련 논란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부석사 측이 재차 조기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하루빨리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안위는 1심 재판에 비해 항소심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면서 재판의 조속한 재개도 함께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항소심이 지난 2017년 3월 시작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석사 측은 재판 과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데 현재까지 재판 과정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해당 불상은 일본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우리나라로 반입됐는데요. 이후 부석사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외교 문제로 비하되면서 결국 부석사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불상을 부석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발한 검찰이 인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부석사 측에서는 보관 중인 불상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봉안이 측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상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며 보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보관돼 있어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음상 손등과 무릎에 녹이 피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 보존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불상이 하루빨리 부석사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 상황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보모 기자였습니다. 양식장 인근에서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안해경은 10일 오전 2시 태안 남면 신온리 곰섬 해삼 양식장 인근에서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잠수형 스쿠버 장비 차림으로 양식장 인근에서 소라 약 6kg을 불법 채취하다 이를 발견한 어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잠수기 등을 이용한 무단 절취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수중문화재의 보고로 불리는 태안 마도해역에서 올해 첫 수중 발굴 조사에 착수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0일부터 태안 마도해역에서 2019년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유물이 발굴된 암초 주변 해역에서 남서쪽 방향 약 4,000제곱미터 범위에서 2달가량 이뤄질 계획입니다. 해당 해역에선 고려 조선시대의 고선박과 유물, 또 당시 이 지역을 드나들던 중국 선박과 도자기 등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마도해역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해 고려 조선시대 청자 등 90여 점의 수중 유물과 중국에서 제작된 도자기 등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올해 스승의 날 대전 지역에선 휴업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충남 지역은 전체 학교의 20% 정도가 휴업에 들어가고 충북 지역은 6곳의 학교가 휴업을 결정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9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휴업하는 초중고 특수학교는 대전 지역 2곳, 세종 6곳, 충남 257곳, 충북 6곳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은 5월 15일이 개교 기념일인 대전 가오고, 대전 반석고 등 2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스승의 날 명분으로 휴업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전 지역은 2015년 4곳에서 올해 한 군데도 없어지면서 스승의 날 학교 휴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충남 지역은 올해 전체 1231개교 중 257개교가 휴업하면서 도내 전체 학교의 약 20%가 휴업에 돌입합니다. 지난해엔 1232개교 중 291개교, 약 23%가 휴업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승의 날 휴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됩니다. 과거 촌지 등 부조리한 관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휴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스승의 날 휴업하는 학교는 줄고 있습니다. 선물과 촌지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린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당국이 촌지 수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스승의 날 재량 휴업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교사의 자존심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상 수업 쪽으로 바뀐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 휴업은 교육청에서 강요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학교장이 심의 등을 거쳐 재량 휴업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만큼 부정 청탁 등의 문화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2022년까지 친환경버스와 수소충전소 등이 확대됩니다. 서산시와 당진시 등 4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북부 미세먼지 공동대응협의체는 현재 운영 중인 경유버스 154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연간 24톤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 충전소 6곳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600여 기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협의체는 각 시군에 미세먼지 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충남도가 구제역 차단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10일부터 도내 소,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순회교육을 3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남도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본부의 공동 주관으로 농가의 방역 역량과 책임 방역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교육은 5월 10일 홍성 홍주문화회관을 시작으로 6월 18일 예산농업기술원, 6월 25일 논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에서는 구제역 방역 정책과 농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10일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도지사와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선 2020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후 간담회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홍성군이 2020년 국제청소년 캠페스트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1983년 처음 시작한 국제청소년 캠페스트는 지구촌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페스티벌입니다. 17회 대회는 내년 7월 3박 4일간 홍주 종합경기장 등에서 개최되며 20개국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청양 구기자를 활용한 요리가 서울 시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상생상회에서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운영하는 서로 만남 쿠킹 클래스가 진행됐는데요. 25년 경력의 구기자 재배 농민이면서 셰프이기도 한 김현희 씨는 이날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로 생구기자순 무침 등 다양한 구기자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입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감시원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처벌할 방침입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7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서산 마리나 리조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서산 마리나 리조트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기간 서산시는 현지 주요 투자자 6개사를 직접 방문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는 좋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6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9도, 예산이 10도, 태안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24도, 서산이 25도, 홍성과 청양이 26도, 예산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